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이제 부동산 타령 그만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부동산 불패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언론 보도, 이제는 사람들이 클릭도 안 할 정도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시장에는 미등기 거래 취소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5년, 10년 뒤입니다. 2020년 43만 명이었던 초등학교 입학생이 올해 29만 명으로 3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더 빠르게 줄어들 겁니다. 지금 집값을 지탱하는 세대는 한 해에 80만에서 100만 명씩 태어났던 세대입니다. 사줄 사람은 3분의 1 토막 나는데 집값은 우상향 한다니 이건 산수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제 부동산은 거품이 꺼지고 정상화가 될 겁니다. 지금 부동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경매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경매 시장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2년 11만 건 수준이었던 경매 건수가 불과 3년 만에 급증하며 연간 28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시장을 덮쳤던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 금융위기급 재앙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경매로 넘어간 사람들은 과거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시절, 지금 안 사면은 평생 벼락 거지된다는 공포 마케팅에 쫓겨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영끌족들입니다. 회계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채도 자산이다 라는 말만 믿고 1%에서 2%대 저금리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금리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날라왔고 그대로 무너져서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투기꾼들이 부채도 자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끌 너님은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노력하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일론 머스크처럼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신박한 망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은 대출을 1조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10억 대출 받으면은 은행이 갑입니다. 영끌이 돈 안 갚겠다고 하면은 은행은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1조를 대출 받은 사람이 안 갚겠다고 하면은 은행이 쩔쩔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대출 받은 소시민들은 경매로 넘어가고 반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대출받은 금융권은 오히려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채도 자산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은 1조 정도는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아파트 경매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매 건수가 최근 늘었다고는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은 아직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역대 최악이었던 2005년에는 아파트만 연간 12만 정도가 경매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만 2천 정도입니다. 2023년 경매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약간 횡보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쏟아진 경매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대다수입니다. 상가와 근린시설 경매는 이미 6만을 넘어섰고 오피스텔 경매도 급증하며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이미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는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아파트 경매 물량은 이제 나오기 시작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경매 물량이 폭발하지 않고 횡보했던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정부가 엄청난 대출 상품으로 인공호흡기를 달아주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소득 제한 없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미뤄줬고 2024년엔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저출산 극복을 내세우며 돈을 풀었습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소득 기준까지 대폭 상향하며 청년 세대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던 핵심 대출 정책들이 줄줄이 종료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늘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출이 줄어든 만큼 2026년 아파트 경매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경매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번 사태가 과거 카드 대란 때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현재 일반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은 4%대를 기록하며 이미 카드 대란 시절 수치에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카드 대란이 터지고 나서 경매 물량이 역대 최고치인 43만 건으로 폭발했던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05년이었습니다. 부채의 고통은 시차를 두고 터집니다. 지금 연체율 4% 돌파는 가계의 현금 흐름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신호입니다. 카드 빚조차 못 갚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버틸 수 없습니다. 20년 전에는 카드 빚이 문제였다면은 지금은 카드 빚에 주택담보대출까지 얹어진 상태입니다. 폭탄의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집이 경매로 나올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매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고위 험군 가구는 266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들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사람들입니다.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떼고 나면은 사실상 빚 갚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266만 가구가 한 번에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들은 금리가 아주 조금만 올라도 혹은 맞벌이 중 한 명만 소득이 끊겨도 곧장 파산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경매 건수가 28만 정도였지만 잠재적 후보군은 그 10배 정도인 266만 가구로 아직도 경매 대기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금리별로 나누어서 얼마나 많은 경매가 쏟아질지 AI를 이용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첫째, 주담대 금리가 4%에서 5% 대인 단계입니다. DSR 70%에 달하는 고위 험군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집을 던지는 선별적 투매가 일어납니다. 연간 경매 건수는 35만을 돌파하며 이미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섭니다. 둘째, 주담대 금리가 6%에서 7%로 치솟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DSR이 90%에 육박하며 뱅크런 전조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간 50만의 대량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금리 8% 이상의 단계입니다. 소득 전체를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가구들이 말 그대로 소멸합니다. 연간 60만이라는 국가적 강제 청산이 시작될 정도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주담대 금리가 최소 4% 중반을 돌파했고 일부 금융권은 주담대가 7%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사이에서 경매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서울은 경매가 나와도 낙찰가가 폭발하고 있다. 서울은 다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아파트 경매 물량 중 실제로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기까지 완료된 실질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은 한 달에 200건 정도고 강남 구조차 한 달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기는 고작 20건 정도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유의미한 숫자가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서울 아파트 경매가가 높게 낙찰된 몇 건을 가지고 언론들은 마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의심이 됩니다. 아마 거짓 신고가 조작이 안 되니까 경매장으로 달려가서 조작이 시작된 듯합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경매 폭증은 거품이 걷히고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정상화의 신호탄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